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바로 김밥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김간의 김용만 회장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었는데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행 시도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경악을 금치 못할 스토리가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간혜가 보여주는 막장 드라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간혜는 1994년 대학로에서 시작된 김밥 분식 프랜차이즈입니다. 첫 매장의 성공 이후 19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며 가맹점을 모았고 2006년에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2010년대 초에는 가맹점 400호점을 돌파하며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현재 김간혜 매장 수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1년 459개에서 2022년 448개, 2023년 기준으로는 425개로 이제 성장을 멈추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복민 김밥에 이어 매장 수 기준 김밥 프랜차이즈 2위 업체로 여전히 업계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간혜 창업자 김용만 회장은 현재 68세로 1994년 당시 30대 후반의 나이에 김간혜를 창업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김밥 프랜차이즈 국내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간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프랜차이즈인 만큼 이번 사건에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김용만 회장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자면 작년 2023년 9월 22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인데, 이날 회식 자리에는 김용만 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참석했고 당시 김용만 회장은 회사의 매출 부진을 탓하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평소보다 술을 강하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겐 귀가를 요구하면서도 피해 여직원 A씨에게만 자리를 옮겨서 2차 회식을 권했는데 당시 A씨는 이미 주량을 넘겨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용만 회장과 김용만 회장의 지인은 A씨를 데리고 인근 유흥주점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양주까지 마시게 했고 A씨는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러자 김용만 회장은 A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A씨는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자 이미 옷이 반쯤 벗겨진 상황이라고 진술했는데, 휴대전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당시 피해 여직원 A씨의 휴대전화는 모텔 이동 전까지 함께 자리했던 김 회장의 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김 회장은 이후에도 피해 여직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9월 27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처벌 불원서 작성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직을 우려한 여직원은 합의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김 회장은 수억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무마한 이후 오히려 피해 여직원이 꽃뱀으로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고 자신을 유혹했다며 2차 가해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김용만 회장이 1년 이상을 쉬쉬하며 감춰온 이 사건을 이제 와서 누가 세상에 알리며 터뜨린 걸까요? 다름 아닌 아내인 박은희 씨가 지난 2024년 7월에 남편인 김용만 회장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언론을 통해 박은희 씨의 고발장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김용만 회장 본인은 회장 직함으로 아내인 박은희 씨는 사장으로 수십 년간 함께 김간혜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 초기에 김용만 회장은 대학로에서 주점을 운영했었는데 당시 도시계획으로 가게 절반가량이 헐리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에 백반 위주의 한식당, 치킨 브랜드 체인점도 운영했지만 사업이 잘 안 돼 얼마 못 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분식 메뉴를 차별화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했고 김밥을 창업 아이템으로 정한 다음 전국에 유명하다는 분식집을 모두 찾아가 김밥을 먹어보며 맛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김간혜 김밥의 메뉴 개발은 한식집을 운영했던 친정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은 박은희 김간혜 사장의 힘이 컸다는 과거 2013년 김 회장의 인터뷰도 발견했습니다. 볶음 멸치와 매운 고추를 넣어 만든 멸치김밥, 그리고 매콤한 소스에 여러 채소와 해산물로 맛을 낸 볶음 우동 등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김간혜의 스테디셀러 메뉴 개발에 아내인 박은희 사장의 공이 크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하지만 성공 이후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은 있게 되는 걸까요? 2008년 성공한 경제인으로 한 방송에 출연해 초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도 인터뷰하셨던데 결국 초심을 잃은 김 회장은 이번 성폭행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더 재밌는 건 현재 아내 박은희 씨는 김간의 사내이사로 김용만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중이었고, 아들인 김정현 대표까지 김간의 경영권 분쟁에 가담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김간의 지분 구조를 보면 김용만 회장이 총 주식 15만 주 중 14만 9,167주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율이 99.44%이고, 아내인 박은희 사장의 지분율은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 김용만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임기 만료로 물러난 상황인데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올해 8월 21일 사내이사로 재취임하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35세 젊은 나이에 대표로 취임한 김용만 회장의 아들 김정현 대표는 이번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이유로 김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아빠를 해고한 건데요. 정황상 아들 김정현 대표는 엄마 박은희 사장 편에서 아버지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현 대표는 이번 김 회장의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김간의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이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은 김용만 회장 개인의 부정행위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 회장은 피해 여직원과 합의 과정에서 법인 자금의 횡령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내 박은희 씨에게 추가 고발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계좌로 회사 돈 수억 원을 보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설 만도 한데 김용만 회장은 오히려 아내인 박은희 씨가 36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횡령과 배임 혐의로 맞고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김간의 회장 가족에 보여주는 개막장 드라마인데요. 막장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은희 씨는 김용만 회장과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만 회장과 박은희 씨의 이혼 소송이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된 것은 올해 2월인데요. 원고는 박은희 씨, 피고는 김용만 회장으로 지난 10월 31일 첫 조정사무 수행일이 열렸고, 오는 12월 12일에는 두 번째 조정사무 수행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사무 수행이란 정식 재판 전에 조정관과 원고 피고가 만나 조정안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때 양측이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박은희 씨 측은 이혼을 통해 본인 몫의 재산 분할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 대상에는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되고 혼인 유지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국 김간의 지분율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김용만 회장의 대주주의 위치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11월 18일 김간의 회장이 아내와 아들을 몰아내고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내 박은희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등을 앞두고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는데요.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아버지 김용만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직에 올랐으며, 해당 내용은 지난 11월 11일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내이사 직무를 지속해온 어머니 박은희 씨도 11일 등기에서 말소 처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회사인 김간에는 김용만 회장이 지분의 99%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김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 자리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지분율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야말로 오너일가의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작년 말 기준 김간의 본사 연매출은 무려 393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3년 기준 2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 이상 급감하긴 했지만 그동안 안정적인 실적 추이를 보여온 알짜 회사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김간에는 김간의 김밥 외에도 쭈가네, 보조개, 파크볼, 치킨 방앗간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결국 그들만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김간의 오너 가족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매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맹점들의 손해가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프랜차이즈 대표의 일탈과 성추행 사건들도 재조명되는 중인데요. 제가 얼마 전 갑질 콘텐츠로 소개한 적 있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경우도 2017년 최우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며 가맹점 매출이 40%나 급감하는 타격을 입은 바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호식이 방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발의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일 뿐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과 보상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이 시행된 2019년에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의 라멘집으로 유명세를 탔던 아오리 라멘이 당시 버닝썬 게이트로 오너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섰고 점주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당시 아오리 라멘을 운영하던 지주회사인 아오리 F&B는 승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지만 결국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2020년에 파산
해산해버렸고 가맹점주들의 피해 배상이 온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서상 비윤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김간의 김용만 회장이 아직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올해 3월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직과 등기 이사직에서 선제적으로 물러났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또한 김용만 회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의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용만 회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협회의 회장을 지내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모임을 이끌었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명예회장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과 마약 투약과 관련됐던 봉구스 바퍼거 대표를 각각 제명하며 성추행과 마약 등 무리를 빚은 회원에게 강경한 제재를 취했던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난감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협회 관계자는 아직 김 회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안이라며 제명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 회장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여론을 의식해 제명 등 징계를 확정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는 수많은 가맹점주의 생계가 연동되는 만큼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자리이지만 대표의 일탈과 범죄로 인한 논란과 이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CEO 리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